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어서 송중기 얘기. 너무 본심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빈센조가 먼저 시작했는데 얘기. 오늘 다시 찍어야 되나? 오늘 얘기하면서 이제 초점을 두는 가장 또 핵심적인 얘기가 작가의 의도 그리고 네. 사람들의 분노.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분노감을 해소하기도 하고 마음을 좀 정리하고 희망을 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큰 역할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나눠보죠. 작가는 의도가 있었지만 시청자는 이게 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일단 그런 거죠. 가끔 이 신문 기사 보면 가끔 이제는 조금 마음을 비웠는데 짜증 날 때가 법을 어겨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약한 징계를 받았다는 느낌 들 때 와 이게 맞나? 어떤 사람도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돈이 뭐 어차피 금방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때 그거에 대한 이 분노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는 그런 게 좀 해소되는 느낌? 뭔가 우리가 안 그래도 법과 사회에 대한 뭔가 불신 같은 것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걸 아예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거를 악으로 이렇게 더 센 악으로 해결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통쾌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덴마크가 왜 엄청 행복한 나라 상위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다른 게 나랑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내가 뽑았으니까 잘 하겠지 이런 느낌이고 그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그게 되게 낮대요. 옆에 있는 사람은 되게 믿는데 멀리 그쵸. 있는 사람을 안 믿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제가 못 믿는 이유는 비리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봐서 그렇거든요. 그러네. 사실 비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엮여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리저리 피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약자한테 법이 강하고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좀 대신 좀 혼내주는 역할인 게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좀 통쾌하다, 스트레스 풀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여러 그 기득권층을 포커싱을 할 수 있었는데 특히 법 쪽에 있는 사람을 그 포커싱을 한 이유가 법으로도 정의가 심판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네. 이제 법 쪽에와 기업이 결탁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배경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결탁하면 법도 정치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제. 네. 근데 너무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디테일하게 네. 많이 나와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영화였다면 어느 정도 그냥 납득을 할 수 있었겠지만 드라마로 TV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다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저는 있었어요. 만약에 애들이 같이 본다면 맞아.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두렵고 아 이렇게까지 디테일했어야 됐나 이렇게까지 잔인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을 쭉 따라가 봤는데 그런 장르 이게 뭔가 약간 공포 장르, 그러니까 잔인한 느낌의 장르도 다뤄보셨고 이걸 좀 펼쳐 보시면서 왠지 다음 작품이 올까 좀 되게 기대가 됐거든요. 이 빈센조도 완성이 아니라 뭔가를 또 한 번 더 해보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나중 가서 좀 뒤에 가서 많이 들었어요. 19, 28을 보면서 너무 내용이 달라지고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아 뭔가 지금 이렇게 견적을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근데 이번 빈센조가 처음엔 빈센조가 되게 좋다가 나중에는 그 금가프라자 조연들 살아나는 걸 보고 아 다음 작품은 또 뭔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 28 자체로만 보자면 좀 저도 백곰님 말에 동의를 하고 저는 잔인한 걸 되게 잘 본다고도 말씀드렸고 진짜 잘 보기도 하는데 굳이 차이를 두자면 엄청 디테일한 잔인함은 좀 못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영화 소우 같은 거 시리즈 되게 몇 편까지 나왔잖아요. 네. 뒤에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거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수명희 검사랑 장한석 이제 오태견 벌을 씨가. 줄 때는 너무 소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맞아. 소우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벌 주려고 조금씩 뭐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조금 불편했어요. 저는 사실 금가프라자의 그 세탁소 사장님도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무기를 쓰면서 그쵸, 싸우는 가위로. 부분 너무 잔인하고 아이들이 패싸움 같은 거 하면서 따라할까 봐. 따라할까봐 너무 좀 맞아. 가위는 맞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다음번에 뭐 부분이. 파스타 이런 걸로 그리고 백곰님이 금가프라자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네. 또 인상적인 부분이 숨은 영웅들 그 사람들이 허름한 건물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자기의 숨었던 카드들을 다 이제 꺼내잖아요. 이런 악을 처단하는 행위를 빈센조라는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처음에는 근데 결국은 본인들이 아무 힘이 없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빈센조를 만나고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 우리도 힘을 합쳐보자라는 의지가 점점 더 생기면서 나중에는 그 조폭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지켜내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뭐 역도 선수였고 뭐 했고 막 무슨 선수였고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삶을 살면서 그걸 잊고 있었는데 뭔가 악에 대항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들을 다시 이렇게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여자 악역을 굉장히 부드럽고 이쁘게 생긴 분을 출연시켜서 잔인함을 보여주는 세련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가 그 줌바 댄스 장면을 굳이 왜 자꾸 넣지?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궁금해서 저는 왜냐면 그 네. 캐릭터 자체가 너무 새로웠어서 이상하게 최명희 검사는 거기서 자꾸 어긋나더라고요. 뭔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줌바 댄스도 왜 줌바 댄스 왜 들어가 있지? 뭔가 하나하나 모든 동작들이 다 긴장되는 거예요. 막 또 전 또 뭐지?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그 보다 보니까 그 송중기 씨가 명장면으로 뽑은 장면이 최명희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춤출 때. 춤추는 맞아요. 그 장면을 맞아요. 명장면으로 충격적이었어요. 뽑았더라고요. 그 옥태견이랑 같이 그 장한석이랑 최명희랑 같이 춤추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약간 한국적인 느낌은 아니고 외국 걸 많이 보셨다는 게 확 이해가 됐어요. 좀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올 법한 그런 뉘앙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명희 씨가 남자판에서는 승진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잖아요. 검사장이 될 수 없고 남부지검장이 될 수 없었는데 차설 이 법무법인으로 오면서 우상으로 오면서 본격적인 자기의 이제 악함을 막 드러내고 그 부분도 여자의 어떤 사회적인 한계, 그쵸. 악당도 한계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슬프네요. 그래서 한승혁 씨는 훨씬 이 명희 누나보다 훨씬 찌질한데도 네, 맞아요. 남자기도 계속 하니까 돌아가잖아요. 역으로 또 이제 지검장이 되는 네. 법무법인도 크게 차리고 이 남녀 간의 살짝 사회적인 차별, 맞아. 악당의 세계에도 그건 있다. 악당도 어쩔 수 없다. 그루는 깰 수 없다. 그래도 장한선은 우리가 이제 열광하게 된 곽도연 씨는 네. 그 부분에 이제 빈센조 형 그러면서 빈이 형 그러면서 그쪽에 내가 죽더라도 이제 갈 길을 정했다고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냐 이거는 우리 그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하고 막 정신을 차려보려고 하는데 한성님은 끝까지 옥태견님은 정신을 못 차리시는 네. 네. 현실에서는 권선징악이 안 이뤄진다 불가능해 여러분들아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보고 싶은 건 역시 악이다 그런 메시지가 또 네. 예, 맞아요. 우리는 정말 악을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엔딩 대사에서도 악당도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그쵸. 싶으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무자비한 정의가 존재한다면 나는 그게 정의라면 무자비해도 지겠다. 기꺼이 져줄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을 멋진 대사긴 하지만 너무 슬픈 대사인 것 같아요. 악을 넘을 수 없다는 어떤 굉장히 무력감을 주기도 해요. 이게 맞아요. 그쵸. 시원함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사람을 정의 앞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딱 시원하고 너무 좋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맞아요. 그나마 그냥 금각 패밀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좀 풀린 게 좀 그렇게 맞아요. 풀렸을 뿐이지. 예.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이제 금가프라자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을 맞아. 가지고 오지랖을 부렸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빴다면 이제 이런 거에도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진짜 그냥 너무 악이 팽배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무력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애써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금가프라자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후회할 짓은 하지 마라. 후회는 현실에서 겪는 가장 큰 지옥이니까. 그 대사 있잖아요. 맞아요. 시지푸스가 우리 다른 팀이랑 녹음했는데 시지푸스도 후회가 이제 되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좀 난 후회되는 일 그런 거 있으세요? 그랬었으면 좋았겠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뭘 살 걸, 미리 사둘 걸. 비트코인? 그 정말 옛날에 공부할 때 그거 이게 뭐야 이게 되겠어 했는데 그게
저는 우스갯소리로 저도 그 진짜 찐 후회는 떠올려보면 없고 왜냐면 그때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할 그쵸. 거 같아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배우고 이런 맞아. 것들이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의 내 인연들이 만들어진 거라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은 제가 학부 시절에 학교에서 아이폰을 공짜로 나눠줬거든요. 그 되게 뉴스 기사 나오고 이래서 왜 그 학교는 그렇게 해나 저희가 그때 그래서 신나서 아이폰을 받았었죠. 저는 폰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좀 받아야지. 사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준다니까 받았는데 그게 아이폰이 좋다 말다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애플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아이폰을 받을 게 아니라 주식을 샀어. 그 시절에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이게 주식이 후회가 제일 많네. 이쪽 계열이. 그리고 그 생각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내가 연남동에 그때는 안 비쌌으니까 집을 하나 샀으면 내가 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맞아. 아쉬움 같은 거. 슬프네요. 정말. 저는 그래서 그거 보러 왔어요. 그 빈센조 드라마 내에서 금을 침대에 꽉 채워서 갖고 저 있잖아요. 소원이었어요. 나도 베개도 되니까 나도 저렇게 잡고 싶다. 그래서 진짜 배겨서 자보는 걸 굳이 찍었더라고요. 맞아. 난 있어도 거기에서 안 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진짜 내가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뒷돈이 있다는 거에 대한 안심? 그렇죠, 맞아. 그래서 왜 로또 당첨되고 나서 회사 다니면 마인드가 다르다는 얘기죠. 스트레스 덜 행복하거든.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돈이라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큰 것인가, 자본이 얼마나 큰 것인가, 좀 그런 거를 더 뭔가 직면시킨 그런 필요 드라마였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어서 나쁠 건 없다는 돈은 맞아요. 다다익선 같습니다. 와, 진짜 얘기가 끝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정의가 아직 실현되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나에게 중에 골라서 편지 한 줄 돌림해 주실 수 있으세요? 되게 짧게 그냥 생각했죠. 예. 이거 아마 언젠가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정의라는 것도 그렇고 이 금가프라자 분들도 결국은 기다려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예 희망을 버린 게 아니라 그럴 때를 기다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소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참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언젠가는 분명히 기회가 온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린 이미 썩은 사과일지 모르지만 사과가 다 썩어버리지 않도록 썩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에 정의롭고자 하는 것이 이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맨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 좋은 마음이었던 거를 나중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자본 때문이나 아니면 체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잊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잊지 말고 아직 정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 나도 거기에 꼭 동조를 해서 꼭 그게 힘을 실어라. 세상은 변화할 수 있다. 라고 저 스스로한테 많이 되뇌어주고 싶습니다. 금고를 찾는 그날까지. 종합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너의 때 너의 가진 것으로 일어나리라 날아오르리라. 이걸 준비하셨구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모은다 한 번에 모으시려고. 모처럼 녹음 반갑고 우리 다음 화에서 또 이어서 얘기하죠. 네. 다음 화에서 만날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